개묘년 새해가 밝으면서 포뮬러1 2023 시즌도 성큼 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해 12월 하순에 있었던 포뮬러1 관련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스에서 방출당한 믹 슈마허가 메르세데스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발탁됐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믹 슈마허에게 리저브 드라이버 역할은 물론 시뮬레이터를 통한 W14 레이스카 개발 드라이버의 임무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모든 그랑프리에 참석하며 팬 서비스와 같은 마케팅 업무도 수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믹 슈마허는 이번 영입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메르세데스의 일원이 되어 기쁘다. 나를 믿어준 토토 울프 감독 및 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겠다라며 겸손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메르세데스의 감독 토토 울프는 믹은 젊고 재능이 있는 드라이버다. F1에서 2년간 경험을 쌓았기에 언제든지 정규 드라이버를 대신하여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지만 믹을 그의 아버지와 비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르세데스의 믹 슈마허 영입은 메르세데스와 슈마허 집안의 끈끈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믹 슈마허의 아버지 미하엘 슈마허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메르세데스 F1 팀으로 활동했으며 믹 슈마허의 삼촌이자 전 F1 드라이버인 랄프 슈마허와 랄프의 아들 데이빗 슈마허는 독일의 투어링카 레이스 DTM으로 메르세데스와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믹 슈마허는 다시 정규 드라이버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F1 무대에서 리저브 드라이버가 정규 드라이버 자리로 올라서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믹 슈마허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스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비가 오는 상황에 레이스카 뒤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뿌려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스프레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이 현상 때문에 비가 오는 날 드라이버들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바퀴가 커지고 레이스카의 생김새가 바뀐 2022년에는 이 현상이 더 심해져서 FIA가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모터스포츠 등 외신에 따르면 F1 레이스카에 휠 상단을 가리는 형태의 아치가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퀴에 에서 튀는 물을 직접적으로 막아보겠다는 건데요. 지난 11월에 아부다비에서 처음 논의했고 현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휠아치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FIA는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스프레이가 약 50%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휠아치의 운영 방식도 알려졌습니다. 휠아치는 한번 장착한 이후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떼어내지 않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장착은 레이스 시작 전 혹은 레드 플래그 상황에서만 가능할 것이고 장착 후에 트랙이 마르더라도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장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휠아치는 빠르면 2023년 하반기에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거치고 2024년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네요. FIA가 이와 같은 해결책을 꺼낸 이유는 팬들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A의 싱글시터 테크니컬 디렉터 니콜라스 톰 바지스는 폭우로 인해 경기가 중단된 2021년 벨기에 그랑프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벨기에 그랑프리는 3시간 이상 시작하지 못했고 재시작 후 단 4렙 만에 경기를 중단했는데 톰 바지스는 티켓을 사는 많은 관중들에게 무책임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환경에서든 레이스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FIA의 이러한 움직임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타이어 공급사인 피렐리는 스프레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관련된 조치에 동참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대부분의 물보라 문제는 타이어보다 디퓨저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고 자신들의 책임은 적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조던과 제규어 팀의 테크니컬 디렉터였던 게리 앤더슨은 더 레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물보라를 줄이면 물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고 트랙 표면에 계속 남아있는다고 말하면서 F1 레이스카의 휠을 감싸면 오픈힐 레이스가 아니지 않나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팀들은 에어로다이나믹을 또 어떻게 구성할지 살펴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다음은 비용 상한선과 기술 규정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로스 브런, 잭 브라운, 페르난도 알론소 등 F1 무대의 고인물들이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말을 했습니다. 2021년부터 도입된 비용 상한선은 각 팀이 1년에 사용 가능한 예산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돈이 많은 팀들이 더 강해지는 것을 막고 약팀과의 차이를 줄여 경쟁을 통해 흥행을 이끌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비용 상한선 금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2023년에는 각 팀이 1년에 1억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56억 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F1의 전 이사 로스 브런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금 구조와 미디어 시장을 개편해서 소규모 팀들의 지갑 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1의 목표인 격차 줄이기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즌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제 강팀들의 성장은 느려지고 있고 격차가 더 멀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똑똑한 소규모 팀들이 빨리 따라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맥라렌의 CEO 잭 브라운은 기술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포뮬러1은 파워 유닛과 차체 각 부분의 구성 요소와 생김새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잭 브라운은 비용 상한선이 있는데 기술 제한이 있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입장입니다. 비용 상한선 내에서 기술적 자유도가 허락된다면 더 많은 혁신과 위험을 감수하는 팀들로 레이스카의 형상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도 알론소도 최근 독일의 모터스포츠 전문 매체인 아우토모터 운트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예산 상한선과 기술 규제 등 새로운 규칙이 내가 돌아온 이유 중 하나다. 아직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아 F1이 의도한 결과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예산 상한선 제도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 규제는 효과가 있다. 이미 상위 3팀은 기술적 한계에 근접했고 나머지 팀은 그것을 따라잡을 일만 남았다고 예상했습니다. F1 무대의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이들의 예상은 얼마나 정확할지 앞으로 지켜보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FIA가 2023년부터 F1 드라이버들의 허가되지 않은 정치, 종교, 사회적인 발언을 금지시켰습니다. 앞으로 선수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싶다면 FI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선수들은 레이스 기간 동안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2020년 토스카나 그랑프리에서 루이스 해밀턴이 흑인 인권 관련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포디움에 올라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 세바스티안 베텔 역시 사회 및 환경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선 드라이버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운동선수 관리단체 글로벌 애슬리트는 성명을 통해 FIA가 자신들의 정치적 유리함을 위해 선수들을 이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스포츠 규칙보다 우선한다. 표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IA는 이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 강령에 명시된 보편적인 윤리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에 맞춰 진행됐고 성별과 인종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다양하고 포용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FIA 회장 모하메드 벤 술라임 회장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벤 술라임 회장은 올해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F1이 너무 정치적으로 변한 것 같다고 언급하며 선수들의 정치, 사회적인 발언을 탐탁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해외 팬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모터스포츠 자체만 즐기고 싶은데 선수들의 그러한 발언에 피로감을 느껴왔다는 댓글과 이러한 조치는 인권 문제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반응으로 크게 갈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12월 하반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외에 이런 다양한 소식들은 다가올 새로운 시즌이 더욱 기대되게 만듭니다. 이번 소식들뿐만 아니라 포뮬러1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 포뮬러1 관련 더 재밌는 영상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모터프레스는 포뮬러1에 대해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